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미국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승무원이 알 수 없는 증상을 보였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인 승무원이 미국인 승무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미국 승무원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드림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승무원 일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한 지 올해로 4년차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제가 봤던 승무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고민을 친구들과도 이야기해보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제 생각을 공유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배부른 소리냐며 저를 혼내더라고요. 학창시절부터 노력한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는데 그만두지 말고 조금 더 버텨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지쳐있을 대로 지친 저는 저에게 배정된 비행만 마치고 머리도 식힐 겸 휴가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휴가 중에 머리도 식힐 겸 휴양지로 여행도 다녀오고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휴가만을 기다리며 지친 마음을 다 붙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비행 한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러시아를 경유한 후 일본에 도착하는 비행 일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마지막 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약간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약간의 몸살 기운이 느껴져서 약을 먹고 마지막 비행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비행이라는 생각에 저는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하더군요. 비행은 시작되었고 몸이 예민해서인지 비행의 느낌이 이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사무장님께 보고했으나 평상시 저를 무시하던 부사무장은 아무 일 아니라며 저에게 일이나 하라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경유지인 러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유 일정상 어쩔 수 없이 3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번에도 와봤던 러시아 공항은 여전히 바뀐 게 없었고 예상대로 불편함을 느끼며 지옥 같은 3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었고 실제로 경유지에 대기하던 승객분 중 한 분은 소매치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3시간의 대기가 끝났고 저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의 이상함을 느낀 저는 부사무장이 아닌 사무장님께 보고를 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저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알고 보니 비행기에 결함이 있었고 일본까지 가는 비행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정비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비행 루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여 한국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했고 갑작스러운 비상 착륙 때문에 승객분들께 비행기의 현재 상태를 알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가본 적 없는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리이기 때문에 일전에 경유했던 러시아의 공항과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의 공항에 대해서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후진국인 한국보다는 제가 일전에 갔던 일본 공항보다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이번 비행이 끝나고도 여행의 계획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일본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품 있는 문화와 일본만의 개성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기에 당연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어느 부분에서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을 하면서 한번 한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비행을 하는 중에 시끄럽게 하는 건 물론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제가 몹시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 탓에 기내식이 나오는 대기 시간을 견디질 못하고 저를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이런 고객님들은 대부분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이었어요. 이런 경험 탓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저의 성격은 항상 차분히 생각하고 움직이는 편이었지만 그들은 저에게 항상 빨리빨리를 요구하니 한국은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아시아권 여행을 생각한다면 일본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승무원 일은 하면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은 제가 기내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한 꼬마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주변의 승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제 말에 신경 쓰지 않더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였기에 한국을 좋게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점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는 비행기의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이 상태로 일본까지의 비행을 했었더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비상 착륙을 했던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만 더 가면 일본에 도착하는데 굳이 한국에 비상 착륙을 했다는 사실이 불만족스럽긴 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적으면 2~3시간 많게는 하루 그 이상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한국에서의 대기 시간은 지루하기만 할 거라 생각했고 저는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대기를 해야 된다면 한국보다는 일본에서의 대기 시간이 저에겐 좀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비행기를 수리해야 된다면 한국보다는 좀 더 믿음직스러운 일본에서 수리를 하는 게 더 괜찮을 결과물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분들은 저희에게 요청사항을 할 때도 빨리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고 그렇게 빨리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있을 휴가 때문에 마음이 들뜬 상태였는데 하필 마지막 비행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정비를 하는 시간은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국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승무원을 하던 저로서는 간단한 결함이나 문제만 생겨도 하루가 걸리는데 지금 저희 비행기 상태는 하루 만에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러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승객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 갑작스레 일정에 차질이 생긴 승객분들의 불만도 쏟아졌지만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승객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가 일정도 밀리게 되고 이전에 러시아 공항에서의 3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힘들었는데 한국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앞이 막막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상황 때문에 한국 공항에서의 짐을 맡겨놓을 장소도 없는 상황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비행기의 수리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공항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행기 수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한국 인천공항에 승무원들의 휴게 공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휴게 공간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승무원들은 얼굴도 이쁜데 업무 능력도 좋다는 소문을 종종 들었는데 휴게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 승무원들은 모두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화려한 외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게 공간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린 탓인지 비행 시작 전에 느꼈던 몸살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긴장을 하던 도중 느끼지 못했던 열기운도 느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인 승무원이 끙끙 앓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승무원에게 비행 시작 전부터 몸살 기운이 느껴졌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갑자기 몸살기가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무원분은 저를 도와주겠다며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공항 내에 있는 약국에 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같이 자리를 이동했지만 저는 제가 도착한 장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저를 공항 내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항 내에 병원이 있다는 것들 보고 놀란 저는 한국인 승무원분의 안내에 따라 여권을 보여주고 진료 접수를 마친 뒤 주사와 링거를 맞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링거를 맞으며 2시간 정도를 쉬다 보니 힘들었던 몸 상태가 점점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긴장한 상태로 식은땀을 많이 흘린 상태였어서 제 유니폼은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호텔에서 씻고 싶은 생각이 앞서 있던 상황이었고 얼른 비행기가 잘 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의 2시간 동안의 휴식을 취하고 한국 승무원 휴게 공간에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승무원들의 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짐을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나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는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무원은 뭐가 문제냐는 듯이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파악한 뒤 한국에서는 짐을 두고 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오히려 저를 타이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우월한 시민의식이 있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에서 경유를 할 때도 짐을 도둑 맞을까봐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방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는 땀에 젖어 있는 저의 옷 상태를 보고 찝찝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옷이 젖어 있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말을 건넸는데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곳에서는 샤워가 가능한 공간과 다양한 편의 시설이 존재했고 심지어 그곳에는 호텔도 있었어요. 이미 젖어있던 제 옷을 드라이 클리닝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용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승무원이 알려준 세탁소로 가게 되었고 옷을 다 클리닝하는 데에는 불과 1시간밖에 안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옷을 맡기고 잠깐 인천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내 엄청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사로잡았고 그것들은 인천공항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었어요.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팔고 있었고 한식, 중식, 일식 가릴 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테이블마다 놓여져 있는 키오스크의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서 음식 주문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와 비빔밥을 주문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람이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미국 고급 레스토랑에 가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인데 한국에서는 공항에서조차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음식이 서빙되었고 너무 이쁘게 담긴 비빔밥의 모습에 먹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저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게 되었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미국인인 저조차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비빔밥 안에 다양한 채소들이 식감에 재미를 주었고 기름진 음식만 추구하는 미국에서의 식사와는 너무 다른 프레시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쳤고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의 문화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로 테이블 위에는 주인 없는 노트북과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고 이거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는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시켜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공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해외에서는 와이파이를 카페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시간당 이용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여러모로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에스코트해주던 한국 승무원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작별 인사를 하였고 저도 승무원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 하루가 걸릴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승객분들에게 예정보다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다는 안내사항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고쳐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한국 인천공항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제가 생각과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가 전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아권에 갈 계획이 없던 저의 휴가는 이번에 한국에 비상 착륙하게 된 계기로 저의 휴가는 한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게 된 한국은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정말 재밌고 값진 경험을 한 저의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미국 최고의 유나이티드 항공사보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복직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 나라의 문화와 시민의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나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당연시하게 누렸던 혜택들이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특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